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승리. 그런데 이 수사를 다 중단하고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시간 끌기 특검 안 됩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지금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당 선대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민감하게,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약속한 건 지킨다. 국민의힘 할 말이 많은데 민주당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대위를 꾸렸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는 모양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네. 위기입니다. 선대위 구성이 방만하게 됐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아무도 일 안 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겁니다. 어느 맥락을 짚어서 선대위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후보가 다시 고민하고 네.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라도 좀 더 기동성이 높은 형태의 조직을 추려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선대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문제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문제다. 드립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설 그리고 지지율이 정체있거나 약간 하락하는 것들은 선대위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과 선대위와 그리고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하. 그런 것들이 혼란을 줍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죠. 예. 그러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룰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니 과연 이분이 지도자가 될 뭐 준비, 감이 되느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의 문제다라는 개인의 것이 문제다. 단적인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있으신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보실 때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컨대 PK에서 발언했던 부분, 부산 뭐 재미없다, 또 낙상 사고 이런 거.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지금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짝을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언론 지형이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할라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당이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장성철 소장은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진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네. 공보팀이 열심히 기자들 만나고 해명하고 설득할 문제고 홍보팀이 좋은 자료 만들어서 많이 뿌리면 되는 문제고요. 네. 후보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굳이 뭐 언론 지형이라든지 언론 보도까지 다 챙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도록 선대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이 다 결집을 완료한 상태로 예. 봅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쨌건 이 경선에서의 내상에 대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지점이랑 팔짱 끼고 지켜보는 지난번엔 찍었지만 이번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불만의 이유에서 이분들을 아직 결집을 못 시킨 건데요. 이분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적 뒷받침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기간이 뭐 지금 대선이 4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 탓하는 정치인 치고 잘된 정치인 못 봤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물 촉촉한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안구 건조증 때문에 죄송합니다. 촉촉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잘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잘 되셔야죠. 왜냐면은 저는 야권 성향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국민의 일정한 부분에 지지를 받는 중요한 분이잖아요. 저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는데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충실히 수사하도록 저희가 기다려보되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특검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는데 특검 받겠다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22일이면 수사 결과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수사를 연장하고자 하는 계책의 중간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네. 수사 기한이 정해진 만큼 뭐 특검 뭐 못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네. 아 근데 이것도 조건부예요. 앞에 읽어보면은 일정 부분, 그다음에 충실히 조사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네. 일정 부분과 충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량할 거예요? 누가 그걸 판단할 거냐고요. 맞죠? 여론이 판단하겠죠. 여론이? 네. 여론은 지금 특검 가자는 게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 특검 가야죠. 그거는 장성철 특검 가자고 여론조사를 돌려도 70% 나와요. 제가 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뭘 잘못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 엑스파일 말이- 터트린 게 뭐 제 말이 특검 그거예요. 관리입니까? 여론조사 시멘트 특검 가자. 윤석열 대변인님 얘기해 보세요. 드럼통 특검 가자 그러면 70% 나와요. 이 장성철 누군지 모르는 건 상관없다니까. 특검을 하자에 일반적으로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좀 못 믿는 그런 국민적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검찰에서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여론이 안 나올 그러면 것이다. 장선우 소장님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나. 가야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했을 것이다. 네. 예. 논리적으로 맞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중진이자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내부의 지적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당 선대위의 대응 체제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송영길 선대위원장,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이 두 라인이 쫙 돌아가야 되는데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의 본부장들이 완전히 하루 24시간 상근 체제로 변화돼야 되고요.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당 선대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네, 맞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본인도 지금 선대위 공동 총괄 본부장인데 지금 선대위원장 송영길 또 조직 총괄 본부장 조정식 총괄 본부장 언급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뭐 초선 의원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속내는 뭘까요? 할 말을 했다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랑 또 굉장히 친한 사이였잖아요. 둘이가 최근에 이제 절친이죠, 두 분이. 예, 농지 문제로 약간 부딪힘도 있었습니다만 선거 준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친구이자 동료인 송영길 대표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요. 뭐 우상호 의원의 지금 이 말 굉장히 적절한 말이고 잘 맞는 말입니다.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정리가 한참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설 교수님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김무성 당시 당대표하고 같이 일도 많이 했었고 외부 객관적인 상황에서 뭐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봤을 때는 뭘까요? 예. 공동자를 빼야 돼요. 공동을 빼라. 공동 선대본부장, 공동 총괄 선대본부장,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책임 소재를 막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 나눴어요. 예.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혜경 여사가 네. 뭐 다친 것과 관련해서 낙성사고. 별별 네.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총괄 선대본부장이 야 이거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니까 바로 이거는 대응 자료 만들고 바로바로 진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대응이 오후 4시에 나왔어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극에 달해서 관련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질 대로 다 퍼졌어요. 늦었다는 그런 거죠.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것은 공동자를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대위를 짜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는 한 명이 실무적으로 총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총괄 선대 본부장이 공동 3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대위의 구조가 횡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선대위는 좋지가 않아요. 그냥 종적으로 직할 체제가 단순한 직할 체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팀이 아니라 어쨌든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네? 샐러드 선대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뷔페식 선대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뷔페식 선대위가 뭐냐면 이 사람을 보고 나는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보고 나는 뭐 민주당 지지할까? 뭐 이재명 후보 뽑을까?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야 그냥 이재명만 보이는 거 아니야? 에이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이상해. 이런 분들이 지지를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색을 살리는 선대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패식이 필요하다라고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조언을 잘해주시네요. 저는 오늘 보면 격려해드려요.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의 컨설턴트 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성애 대변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국민의힘 자리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민주 기자 국회 출입하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송영길 선대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두 사람의 소통 그 부분 기자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제 연락만 하는 것 같아요. 연락만. 말 그대로 전화만, 문자만 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통은 그런 소통은 아니잖아요. 더 긴밀한 소통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동지라는 개념, 어떤 정치인한테 뭐 복심이라든지 동지라든지 코어 개념의 송영길 대표는 아니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만난 거지.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략에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어떤 말이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뭐 공약 이행률 98% 일 잘하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길 바래요. 민주당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절대 따라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진 바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 이재명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삼각 편대.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 나온 김에 결국은 지금 이재명밖에 안 보이면 김종인 같은 사람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해찬. 떠오르죠? 네. 큰일 날 뿐이네. 왜요? 정청래 의원도 감히 이해찬 전 대표의 존함을 함부로 얘기 못해서 아니 방송이니까 그냥 이해찬 할 수 있잖아요. 땡땡 그랬는데 큰일 날 뿐이네. 큰일 날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이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에서 큰일 나요. 아니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까? 김민주 기자 말대로 이재명만 보여선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구원 활동, 뭐 구원이라 해야 되나요?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당 조직을 잘 수습하는 게 먼저고 그 일을 하면서 차츰 하나씩 만들어갈 일이라고 봐서요. 이해찬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해찬 대표님께서 본인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로 나오시겠죠. 알아서 나올 것이다.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올 사람이 아니다. 성격상. 저는 필수 불가결할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원탑으로 하면 이쪽에 대항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쯤에서 우리는 이해찬이 있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께서 선거에 맞붙었을 때 항상 이해찬 후보가 이기셨거든요. 전 대표가. 그러니까 와 김종인을 잡는 건 이해찬이다라고 민주당 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실 것 같다. 네.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구체적 쇄신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그리고 있을까요? 뭐 우리가 막전 막고니까 혹시나 뭐 다들 이제 선거에 오래 했었고
쇄신안을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하나만 하는 소리 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나만 하는 소리 보는데요. 계속 했습니다. 이제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예.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온 민주당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몇 명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조직은 밖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50대의 남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라서 도대체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라는 그림이 안 보이니까 이재명 후보만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대한민국 미래는 이렇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렇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들어보면 네. 또 민주당의 전략이 이재명이긴 또 해요.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다. 윤석열 후보와 대비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오랜 행정 경험, 그리고 실행했던 경험, 그리고 뭐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이렇게 가도 결국엔 후보끼리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김종인, 이준석 뒤에 있으면 그것도 언론이 두고 보진 않을 테죠.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민주당엔 레드팀이 없냐. 또 쓴소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좀 막아주고 이 정도 비판하면 됐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데 왜 없냐 했더니 그거 다 이재명 후보가 하면 된다. 직접 해라. 직접 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럼 또 들어보니까 또 뭐 걱정 안 해도 되나?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 계속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실수를 해야 또 저희가 평론할 게 많은데 좀 안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몇 주나 참는지 봅시다. 열린민주당은 대선 후보 안 냅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알아서 할 거예요?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당일을. 기다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할 일이 태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대로 뭐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선대위가 어느 정도는 다 진통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를 어떻게 또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성적표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막점 마코에서는 그 부분을 항상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은 이제 장성철 소장 큰일 났다. 구름통 언제 들어가냐.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의 아니만 걱정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하죠. 물어보면? 베트남에 이민 가야 되나 뭐 그런. 약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돼도 문제고 저 사람이 돼도 문제네요. 저요? 큰일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노이 본부장 자리는 제가 잘 얘기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